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아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롱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루가범입니다. 예, 프로 호통로의 지도 편달 아래 진행되는 본격 집사 수련회장. 나는 언제 좋은 집사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아무 걱정 없어도 됩니다. 키티피디아가 있으니까요. 야옹. 아니 여름에 극기 훈련 느낌이 나도록 방송해달라. 모모 PD가 그러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네, 하나의 고양이 둘의 하나, 둘 막 이거. 저희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는 거 자체가 극기예요. KITTIPEDIA 페이지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놀랍게 한글 검색이 가능합니다. 키티피디아로 검색하시면 블로그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역시 영어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상에 활력이 되는 우리 냥이들의 사진 동영상 보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질문과 의견, 사연이 늘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기쁩니다. 이 방송을 듣고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소화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분이 아이디가 요새는 뭐 이래도 상관없는 거죠. 런던 찌질이로 소개를 해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예 성함이 그런데요? 런던 찌질이님? 예, 그 닉네임은 뭐 본인이 정하신 걸 테니까요. 그러니까 존중해드립니다. 예, 설마 성씨가 런씨고 이름이 던찌질이님은 아니실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소개됐다고 화내실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우리 저명한 혹은 유명한 이름난 칼럼니스트이신 얼룩아범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예, 무명의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런던 찌질이님 사연입니다. 2년이 채 안 된 우리 둘째 노르웨이 숲의 울음소리에 궁금증이 생겨 사연 보내봅니다. 1층에 거주하는 저는 스쿠터로 출퇴근을 하는데 퇴근 때 스쿠터 소리가 들리면 쪼르륵 와서 창문 너머로 집사를 반깁니다. 현관문을 열면 마중냥을 합니다. 이뻐 죽겠죠. 근데 둘째가 절 보고 자주 웁니다. 만져주러 가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웁니다. 저에게 은근 접촉해서 앉아 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있으면 울고 잠깐 소변 보러 들어가도 밖에서 울고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그냥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고양이끼리 대화할 때는 이렇지 않다라고 하던데 키티피디아를 통해 냥이들과 소통하며 고통받고 호통에 황홀해하는 변태 초보 집사 올리입니다. 딱이구만. 네? 키티피디아에 딱 맞는 우리 런던 찌질이님 잘 오셨습니다. 예. 이 변태라는 말씀 맞아요. 왜냐면은 고양이 예뻐하지 않는 분들은 고양이 집사들이 이런 거 너무 귀엽지 하고 보여주는 거에 가끔 그러거든요. 넌 이런 게 귀엽니? 이러면서. 특이해. 막 예. 이러고 있잖아요. 저희는 아무튼, 다 이해합니다. 누님 호통 출동해 주시죠. 예. 아니, 이 아이가 왜 우는지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정말 모르겠어요. 둘째예요. 그리고 얘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는 음성 언어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긴 한데 우리는 말을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 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야옹 하는 건 뭐고 야앙 하는 건 뭘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톤이나 어조나 이런 거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의미를 분석하는데 사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주로 되는 건 음성수단보다는 몸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스처나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표정이나 몸짓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게 특정한 소리나 이런 거의 의미보다는 그 소리를 낼 때의 표정이나 몸짓을 조금 더 관찰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얘가 우리는 사실 이걸 더군다나 한 단계 거쳐서 글로 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 아이가 왜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울고 있다라는 건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저희가 봤을 때 불안한 소리를 내는 거라면 좀 더 보시고 그때의 동작이나 표정이나 그 이어지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네. 만져주려고 하면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는데 자꾸 울어요. 그래갖고 나 사랑해달라고 하는 건가? 그래갖고 만져주려고 가면은 도망을 가고 그리고 또 웁니다. 네. 그리고 또 은근히 접촉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을 나름대로 동일성을 한번 패턴을 찾아보려고는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외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씩 봤을 때 여기 되게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첫 번째 이제 자주 우는 이유가 아이가 소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를 표현하는데 다가오지는 못하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 마중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라 우는 거라면 만져주려고 다가가지 마시고 손만 아래로 해서 걔가 오게 하세요. 지금 만져주려고 이렇게 다가가면 애들이 피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그러고 또 울고 은근히 살짝 접촉해가지고 앉아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과도한 스킨십을 원하지는 않고 그냥 손을 대고 자기가 먼저 와서 이렇게 접촉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둘째가 언제부터 그 2년 정도 됐다고 했죠? 네네. 뭐 언제부터 이렇게 지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계기가 있을 거예요. 사실 고양이의 어떤 행동들은 이유가 다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몸에 배어버린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거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무조건 귀엽네요. 먼저 이게 정 거슬리신다면 그냥 이렇게 불러보는 거죠. 만약에 뭐 애기 이름이 뭐 야옹이다 그러면은 그 야옹야옹 울 때 야옹 하면서 오게끔 자기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내가 먼저 가서 만지지 마시고 오게끔 유도를 하셔서 자기가 부비부비를 한다거나 이때까지 기다려 보는데 만약에 이게 싫으면 가버릴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적어도 나보고 만져달라는 느낌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씩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있으면 울고 소변 보러 들어가도 울고 이거는 저희 애들도 그래요. 저희 애들도 그래요. 약간 나와 뭐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 있으면 불안해하는 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한 번 정도 그냥 욕실에서 야옹야옹을 함께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거 되게 효과 있어요. 저희 애들 차 타면 막 이렇게 불안해 하거든요. 그럴 때 같이 이름을 불러준다던가 뭐 이렇게 해주면은 도움이 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식으로 하면 애들이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같이 말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들어와 있게 해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물이 튀잖아요. 예, 싫어할 때. 그렇죠. 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좋은 거네요. 들어와 있어야 해요, 그냥. 그럼 좋죠. 예, 그러면 나중에 샤워 시킬 때도 그러다 편하시고. 목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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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양이끼리 대화할 때는 이렇지 않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데 이 첫째랑 둘째가 대화할 때 그다지 둘째가 첫째한테 뭐 요구할 게 없겠죠. 당연히. 뭐 기껏 해봐야 야 좀 비껴봐 뭐 이런 거. 내 목이 뺐지. 얘네들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이나 표정만 봐도 알아서 피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둘이 서로 야옹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네. 약간 그 차이 아닐까요? 그 외에 우리도 말 안 통하는 외국인하고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 커지고 안 쓰던 바디랭귀지 막 쓰잖아요. 말 안 통하는 엄마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excuse me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러면서. 얘네들은 고양이는 우리가 모두 다 알겠지만 워낙 영리하기 때문에 이 런던 찌질이님이 내가 이렇게 야옹야옹하면 어떤 대응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더라라는 걸 거꾸로 추측해서 원인을 찾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아닙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너무 그 직감이 좋아서. 우리 런던 찌질이님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김우용님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진짜 그래도 어쨌든 사연 주셔서 감사해요. 네, 런던에서부터. 저도 감동했어요. 김우용님의 사연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젠가 집사로 취직하고 싶은 집사 지망생입니다.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환영합니다. 웰컴 투 헬. 자, 키티피디아를 듣고 왜 그러세요? 우리 키티피디아한테. 키티피디아를 듣고 트위터로 고양이 사진들을 보면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땡.
땡 사진으로만 안 됩니다. 땡. 저도 그랬어요. 고양이 4마리와 함께 사는 지인 집에 가끔 견학을 가서 여러 가지 팁도 배우고 있고요. 이것도 땡. 이걸로 될 것 같죠? 그런데 제가 구직 중이라 밥값 감당할 형편이 아니기도 하고 함께 사는 누나와 합의도 보아야 해서 당장 고양이와 동거를 시작할 형편은 안 됩니다. 하지만 길게 보고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고양이가 올라갈 만한 곳에 짐들을 정리 처분하고 있고요. 아이가 깨먹을 만한 짐들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 활동 무대가 되기를 기대하는 베란다 공간도 조금씩 비우고 있고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동거 전 허한 마음도 달래며 DIY 캣타워 제작이나 캣닙 재배 등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준비를 해두고 싶습니다. 너무 귀여우시다.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귀여우시잖아요. 너무 귀여우셔서 웃는 거예요. 진짜 김호영님 귀여우시긴 해요. 진짜로. 정말 꼭 키우셨으면 좋겠다. 이건 시간 많을 때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나중에 생각하니 이건 미리 준비해 놓을 걸. 같은 게 있으면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김호영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말에 무슨 귀염 대상 뭐 이런 거 드리고 싶네 진짜. 그죠? 캣닙 재배 저기서 빵 터졌어. 아 너무 귀여우시다 진짜. 예. 근데 저는 그 생각해요. 그 막 준비를 해도 그 가장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은 네. 뭘 예상해도 나하고 같이 살 고양이는 내 예상을 벗어날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제 생각엔 여기에 일단 제일 먼저 그 팁이라는 건 없고요. 만약에 함께 살게 되시면 그때부터 굉장히 그때부터 힘들 거예요. 뭘 준비해도.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도 네, 상상 그 이상의. 마세요. 이분은 정말 핑크빛 꿈을 갖고 계신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캣타워 만들었어요? 안 쓸 수 있어요. 캣닙 만들었어요. 캣닙 재배해서 막 밭을 만들어놨는데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 활동 무대가 되기를 기대하는 베란다 공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안 쓸 수 있어요. 거긴 활동 무대가 아니요. 그렇죠. 냉장고 위라던가 싱크대 위, 맞아. 소파 박박 뜯고 침대 위에 오줌 싸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침대 가죽이 다 벗겨졌어요. 저는 지금 준비할 건 전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땐 경제적인 부분. 그렇죠. 적금. 그리고 구직 중이신데 구직을 일단 하시는 게 가장 준비. 뭐 꼭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누나랑 합의를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사실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1, 2년 안에 내가 아이를 못 키우더라도 언젠가는 이런 마음이시면 언젠간 분명히 키우실 거고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아이를 만나든 나중에 잘 키우면 돼요. 앞으로 20년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20살 때 시작하든 30살 때 시작하든 40살 때 시작하든 20년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가장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건 적금이라고 생각해요. 매달 10,000원씩이라도 적금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비단 뭐 집사 지망생뿐만이 아니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모든 분들한테 적금을, 그러니까 이건 고양이뿐이 아니에요. 동물을 키우시는 모든 분들한테 적금을 들라고 하는데 그게 키우시는 분들은 1년짜리 적금, 좀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1년짜리랑 10년짜리 적금을 드시라고 해요. 10,000원씩이라도. 은행에서 나오신 분인 줄 알아요. 적금을 꼭 들어야 되는 게 애들이 아픈 시기는 거의 10살 무렵부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 가서는 진짜 돈이 부지기수로 들거든요. 신부전 오고 뭐 췌장염 오고 간부전 오고 뭐 아니면 천식이 오고 심장병 생기고 호르몬 질환 생기고 이러면 이게 뭐 당장 수술 뚝딱 한번 해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건데 되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노묘 특집 같은 거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굉장히 아이한테 잘했다가 10년 뒤에 갑자기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자책하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 10,000원씩이라도
5,000원씩이라도. 저는 한편으로는 왜 김우용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아나키아라를 데리고 오기 전 마음도 좀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좀 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 동물 보호하는 그런 인터넷도 보고 뭐 카페에 안 들어가 본 데가 없고 막 동영상 보면 다 열어보고 사실 그걸 많이 열어본다고 해서 좋은 알죠. 집사가 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저희 심정은 되게 김우용님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용님의 핵심이 동거전의 허한 마음 적금 일단 들으시면 되고 동거전의 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오죽하면 캣닙 재배를 생각하시니까 저는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팁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괜찮은 건 이렇게 약간 DIY 제작에 관심이 있거나 캣닙 재배에 관심이 있으면 그냥 마음도 달랠 겸 만드시면서 캣닙 쿠션 뭐 아니면 캣닙 뭐 장난감 이런 거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뭐 그냥 파셔도 될 것 같고. 말립니다. 삿대밭 대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서 한 방에 끝나요 이거는. 그 주변에 왜 고양이 4마리 함께 사는 지인 있으시다고 하셨죠? 이렇게 처음에 만들면서 약간 그 타겟 소비자층 반응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좀 이제 늘어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근데 그 지금 모모 PD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손에 익어서 그 품질이 올라가면 팔아서 적금에 보태시라고.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 후배 중에 하나가 대학원생이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고양이를 이제 구조된 아기 고양이를 저한테서 입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전에 같이 룸메이트로 있던 친구가 키우긴 했지만 특별히 자기가 키워본 적은 없는데 얘가 이제 이 아이에게 폭 빠진 거죠. 그랬더니 목공을 배우게 되고 그 목공을 배우면서 아예 이제 그 고양이 전문 가구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런 식으로 진로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자기가 있죠. 관심이 고양이 있고 화장실 재주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도 뭐 모르죠. 캣닙 재배하다가 캣닙 장난감을 전문으로 만드는 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캣타워도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고 여기 그 아까 얼룩아범님 얘기대로 지인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그 반응들을 보면서 해보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우용님의 지인이 이제 아나 엄마와 소롱 누님과 얼룩아범으로 또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키티피디아 쪽으로도 캣닙 밭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면 여러 소통과 호통과 뭐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야? 막 이런 거 이건 아닙니다. 저희가 호통 그리고 구매 뭐 이런 거. 네. 예. 우용님 저희도 잘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달라고 구걸할 수도 있어요. 우용님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이러면서. 모모 PD가 우리 보고 좀 넘어가래요. 알았어요. 네. 알겠다고요. 근데 이 다음 주제가 우용님한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게 그 화장실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사실 집사로 처음 되면서 야, 나 뭐 필요해? 그러면 집사들이 모두 네가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야.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화장실과 모래야. 그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뭐 먹이 뭐 이런 거죠. 먹이를. 단 한 가지 인내 아니었던가요? 인내? 맞다. 근데 적금일 줄이야, 진짜. 김우용님께 그런 거 인내.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아. 키티피디아 들으시면 인내는 뭐 저희가 자신 봉사. 이 화장실을 할 때 그냥 화장실 이게 아니죠. 어떤 화장실이냐, 형태가 어떻냐, 그리고 원목 화장실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래는 뭘 써야 되냐. 모모 PD는 두부 모래를 저한테 추천했거든요. 처음에 아나키아라 키울 때. 저는 사실 아나키아라 키울 때 그냥 완전 모래로 시작했고 저희 작가도 이번에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데 자기는 펠렛? 그걸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각각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사실은 고양이들한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 화장실 문제예요. 이 화장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용변 문제에 대한 문제 행동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오늘은 일단 그 잘 싸는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들을 하게 될 건데요. 잘 살 수 있게 집사가 어떤 걸 지원해야 되냐 이제. 네네. 그 우선 고양이가 왜 모래로 덮는지 아세요? 그 제가 들은 썰은 그거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양이들은 사람의 집에서 살 때 저 거대 고양이의 영역 안에 내가 겹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자기가 볼일을 본 거를 그냥 냅두면 이게 영역 표시인데 네네. 그럼 저 큰 고양이가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라고 생각해서 그걸 빨리 덮는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깊다. 굉장히 구연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예, 뭐냐면 고양이가 모래로 덮는 걸 되게 깔끔해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자기 냄새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거거든요. 네, 모래로 덮는 건데요. 이 모래 덮는 애들 중에 그렇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대강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근데 볼일을 보고도 야생 상태에서도 안 덮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약간 보스 기질이에요. 우리 키아라. 적이 내 존재를 알아도 상관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사람한테 이제 사람이 있는 같이 사는 곳에서 반려고양이가 실내에 사는 고양이가 그 화장실에서 이제 우리가 리터박스라 그러죠. 이제 그 고양이 모래를 덮는 아이들은 말 그대로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낮은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 존재를 좀 이렇게 가리는 건데 뭐 물론 완전히 가리는 건 아니에요. 그 살짝 냄새가 나게끔 덮어놓긴 하잖아요. 근데 가끔 저희 오돌이도 그랬거든요. 그 싸고 나와요 그냥. 우리 보고 덮으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걔는 저보다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보다 서열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부하라 뱀! 이러면서 내가 이 집의 짝이다 뱀!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런 나다. 거죠. 저희 이제 고양이가 넷이었으니까 파라오 수준인데. 오돌이 있을 때는 그 영역에 버젓이 딱 싸놓고 자 여기 내 자리니까 함부로 넘나들지 마. 뭐 이런 거야. 여기 다 내 거야. 뭐 이런 느낌? 보스 기질이 있는 아이. 근데 진짜 좀 제가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 건 조금 약간 가끔 굴욕스럽긴 해요. 소롱 누님도 덮으면서 사신대요. 사실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면 같이 공존하기가 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방송 주제로도 잡아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도 힘들어하고 어쨌든 숨기려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사용하려는 화장실에 다른 존재의 냄새가 있는 걸 되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용변 문제가 있는 애들이 혼자 있는 고양이는 별로 없어요. 여러 마리 고양이를 키우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화장실의 개수를 이렇게 준비를 할 때 개체수 하나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기본적인 거. 그 고양이 한 마리를 한 마리를 키운다면 2개, 2마리를 키운다면 3개. 그러니까 저희처럼 3마리 키운다면 4개. N+1을 늘 준비해 놓으라. 저희는 딱 2개 쓰거든요. 하나가 더 있으면 좋죠. 얼루가범님 하나 더 사실 건가요? 근데 지금 놓을 자리가 애매하긴 해요. 예. 김우용님 혹시 화장실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화장실을 만약에 심지 말고 그 DIY 화장실 제작을 성공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사심 가득. 이게 이제 그래서 그 개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화장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적절한 화장실이라는 건 넓고 깨끗한 화장실이죠. 넓다라는 거 화장실의 크기도 되게 중요한데요. 뭐 그게 평판형이냐, 뚜껑이 있는 거냐, 뭐 아니면 뭐 2층 구조로 돼 있는 거냐 이런 거를 먼저 이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종류와 상관없이 크기는 강아지랜다. 고양이 몸에 1.5배 정도 이상의 크기는 돼야 돼요. 좀 애가 덩치가 있다 그런데 그냥 일반 크기의 화장실을 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가 되게 작게 이렇게 불편한 상태에서 용변을 보는 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모 PD 크게 웃어도 됩니다. 네. 그 아이 몸집의 1.5배 정도. 네, 그렇죠. 저스틴은 어떡할지 참 욕조에다가. 아니야, 근데 저스틴이 쓰고 있는 것도 저스틴이 다 들어가고도 공간이 좀 남아요. 근데 약간 이제 뭐 고개를 이렇게 뻣뻣하게 들고는 못하죠. 네네. 우선은 화장실 얘기부터 한다면 그 화장실을 선택할 때 평판형이 있고
그렇죠? 뚜껑이 없는 그런 게 있고 뚜껑이 있는 형태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목 화장실처럼 들어가서 이제 발을 털고 나올 수 있는 용변을 보고 발을 털고 나올 수 있는 뭐 원목 캣타워 흔히 말하는 2층 구조로 된 그런 것들도 있고 한데 여기에 장단점은 평판형 화장실은 넓죠. 그리고 오픈돼 있다는 그게 있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애들마다 개체차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애들은 뚜껑이 있는 화장실을 쓰지 않아요. 그래요? 그게 그 평판형 화장실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바로바로 치워줘야 되잖아요. 좀 불편하긴 한데 애들이 이 돔형을 썼을 때는 자기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한 아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 아이일 때는 딱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의 용변을 치워놔도 그 냄새가 그 안에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렇죠. 냄새 연기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냄새 분자가 남잖아요. 그거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피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나키아라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히 비교를 해봤더니 그 천정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거는 화장실의 위치가 또 조용한 분위기고 약간은 너무 오픈되지 않은 공간을 더 선호하는데 약간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그렇게 돔형을 원하는 아이가 있죠. 저희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후미진 곳에 평판형 화장실을 뒀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한 아이인데도 배뇨를 하는 화장실과 배변을 하는 화장실을 따로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 여러 아이들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애들은 애들끼리 전부 다 이쪽 화장실에는 소변기 따로 소변만 보고 이쪽 화장실에는 배변만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애들마다 뭐 3개를 뒀는데 한 곳만 계속 집중적으로 쓰는 애들도 있고 이게 다 이유가 조금씩은 있을 거거든요. 그만큼 화장실의 위치 그리고 조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조용하다고 해서 왜 이렇게 거의 뭐 산 넘고 물 건너서 막 이렇게 뭐 문 틈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으면 또 중간에 자기가 가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아무데나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접근하기 쉬워야 되고 분위기가 조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저는 평판형, 돔형 이걸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2개 종류별로 그냥 같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고양이 개체수 플러스 1 이라는 거. 그리고 꼭 도명이 좋다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가 그러네요. 네네. 진짜. 그렇게 따졌을 때는 원목 화장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 아이가 갔을 때 우리는 사막화를 피할 수 있다라는 편리함은 있겠지만 과연 이게 우리 아이가 그곳까지 가는 게 더 좋아할지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비싸잖아요. 되게 비싸죠. 네, 비싼데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용변을 보는 게 원활하지 않으면 특히 하부요로 질환이라던가 그러니까 이게 배뇨 쪽의 문제라던가 배변 그러니까 변비 문제나 아니면 방광염 같은 문제들이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그게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하나씩 줘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처음부터 원목 사주지 않아도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많은 집사들이 약간 자유를 얻을 것 같아요. 막 정말 미안하다. 맨날 원목 하나 내가 똑바로 마련해주지 못하고 막 이런 집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꼭 원목 화장실이 베스트는 아니에요. 평판형 화장실을 두고 이렇게 가림막을 쳐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앞에 인조잔디 같은 걸 깔아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인조잔디 괜찮다. 네, 인조잔디를 저희는 쓰거든요. 병원에서. 괜찮다, 그죠? 애들이 워낙 많은데 생각해보세요. 12마리, 그러니까 지금 하나이가 없으니까 이제 입양 갔으니까 11마리예요. 11마리가 계속해서 용변을 보는데 인조잔디 괜찮다. 정말 매일같이 아예 거기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왜 다이소 같은 데 보면 휴대용 쓰레받기와 빗자루 있잖아요. 그거 저희 집에 있어요. 갖고 군데군데 놓고 이렇게 다 쓸어 담거든요. 이 대목에서 그럼 모래 얘기를 좀 해주세요. 모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모래. 모래도 정말 중요하죠. 펠렛이 좋아요. 뭐 모래가 좋아요. 뭐 두부 모래가 좋아요. 이렇게 이제 막 네네네. 거기에 올라오는 첫 번째는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처음에 벤토나이트 쓰다가 펠렛 갔다가 두부 모래로 정착을 했어요. 저는 벤토나이트 쓰죠. 네네. 이름 나 왜 이래 나 지금. 뭐뭐 PD님.
저는 두부모래 쓰고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 모래의 종류는 크게 나눈다면 뭐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응고형 모래, 두 번째는 흡수형 모래, 세 번째는 이렇게 풀어지는 그 변기에 버릴 수 있는 모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응고형 모래가 이제 벤토나이트로 구성된 입자가 굉장히 과립형처럼 얇고, 그러니까 네네. 작고, 그렇게 해서 잘 뭉쳐진다라는 장점이 있죠. 냄새도 이게 조금 더 잘 잡아주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 그 말하는 사막화가 자칫 잘못하면 사막화가 되게 심하고, 또 이제 그 벤토나이트의 성분에 대한 되게 위험 부담이라 그럴까? 뭐 이게 뭐 건강에 해로운 것 같아. 뭐 이렇게 잘 끼고 이제 있어서 네, 가루가 많이 날리는 경우에는 결막염이라던가 호흡기 쪽에 약간 제일 흔한 게 사막화 문제로 아이들이 좀 불편해하는 건 결막염이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래의 유형이긴 해요. 애들은 입자가 고운 모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각사각사각. 네. 그러니까 이 가장 이상적인 모래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발로 긁어 모았을 때 잘 긁어 이렇게 덮어지는 거. 두 번째는 그 밟았을 때 촉감이 부드러운 거.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뭐 응고형 안면도 모래가 모래인데? 완도 모래라든지. 이거 어떻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보호자 중에 어떤 분이 나는 밖에서 흙을 퍼다 쓸 수 없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모래를 구하실 수 있다면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게 뭉쳐지지도 않고 흡수가 돼서 이게 그대로 남으면 매일같이 갈아주지 않는 이상은 그 무거운 모래 매일 갈아주실 거예요. 쌀 때마다 갈아주지 않으면 냄새가 엄청나게 뵐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그럴 거라면 차라리 마당에 내보내서 오줌을 싸고 오도록 화장실을 만들어두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도어 화장실인 거죠. 좋겠다. 마당에 어딨어.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모래의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벤토나이트 중에 가격이 이게 왜 뭉쳐서 버려야 되니까 가격이 이제 좀 진짜 많이 비싸게 되잖아요. 잘 뭉쳐지고 냄새도 잘 잡는 건 또 가격이 비싸고 너무 싼 거는 사막화가 심하고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흡수형 모래. 제일 흔한 게 이제 실리카겔 같은 거죠. 예. 그거랑 펠렛도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톱밥 모래가 이제 되는 건데 두 가지예요. 그 흡수형 모래는. 그런데 실리카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소변을 보면 그게 이렇게 딱 흡수를 하죠. 수분은 흡수가 되니까 배변을 한 것만 치워주면 되니까요. 약간 뭐 모래 자체가 비싸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냥 사용하는 걸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또 뭉쳐지지 않는다라는 단점과 또 애들이 안 쓰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색깔이 또 되게 이쁘긴 하던데. 네네. 저희 애는 안 써요. 또 펠렛도 마찬가지죠. 펠렛도 그 뭐 이렇게 가끔 보면은 거기 뒷면에 사용법이나 이런 거에 이거 변기에 버리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많이 버리면 변기 막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돼요. 그게 진짜 끔찍해요. 그렇게 막히면은 더 일이 많구만. 펠레스 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손을 얼굴로 가리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어떤 그림보다 더 끔찍한 그림이 나와요. 그게. 진짜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건 펠렛 모래랑 실리카겔 모래는 아예 그냥 흡수형 모래고 이거는 그냥 응고형 모래와 다를 뿐 변기에 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이 흡수형 모래가 애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펠렛은 입자가 굵고 딱딱하니까 그게 싫고 실리카겔도 입자가 단단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밟을 때 그 느낌이 싫어서 계속 울어요. 바꿔라. 왜 이걸 내놓느냐 막 이러면서 막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돌고 뭐 펠렛도 써보고 두부모래도 썼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시 그냥 응고형 모래를 쓰거든요. 저희가 한동안 펠렛 쓸 때 저스틴은 애가 좀 성격이 무난한 편이라서 펠렛을 저도 그냥 썼거든요. 네. 그래서 얼룩이한테도 그거 해주는데 얼룩이가 펠렛을 이렇게 자기 화장실에 넣어놓은 거 보더니 제 침대에다 볼일을 보면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펠렛이 제일 많이 이제 펠렛으로 바꾸는 이유가 사막화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천연 성분이니까 뭐 이렇게 몸에 건강할 수는 있겠지만 애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다 보니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하나 만약에 펠렛을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펠렛을 일반 화장실 있죠. 그냥 알려져 있는 일반 화장실에다가 펠렛을 쓰면 냄새가 너무 심해요. 이게 흡수를 하잖아요. 그 머금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이쿠. 심해서 네. 이 우드 펠렛 전용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밑에 망이 있는 그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거를 쓰셔야 예. 좋아요. 그래야 이제 망을 들면 밑에 이제 가루만 싹 남고 그거를 싹 버리고 이제 그 펠렛. 그다음에 네네네. 이제 그 아이들 맛동산에 이제 그 따로 주워가지고 이제 버리고 네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아, 근데 일이 많다 그것도. 이 네. 펠렛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가격 차이도 천차만별이에요. 톱밥인 거죠 사실상. 그게. 네. 예, 근데 그게 어떤 나무로 만든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펠렛이 사막화가 덜 된다고 하는데 화장실 치우는 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자주 못 하시는 분들 있죠. 물론 네, 네. 당연히 화장실은 자주 치워야 되는 거지만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분공이 막 흔들려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잠깐 하루 정도 내가 치우는 걸 좀 걸렀다. 그러면 이게 가루가 되잖아요. 사실 펠렛은 분해가 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사막화의 새로운 경지를 보실 수 있어요. 아이고 또 되게 그러네. 약간 나노 단위로 분해된 그 어떤 톱밥들이 허공을 떠다니는 걸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는 없는데 호흡기 그렇죠. 이건 그리고 아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좋아한다. 다행히 이걸 잘 써준다 한다면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모모 PD가 두부 모래를 본인이 쓴다고 네네. 저한테 추천해주면서 근데 여름에는 비추다 네네. 냄새가 난다. 맞아요. 네네. 이 마지막으로 이제 모래 종류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변기에 버릴 수 있는 모래. 아 이게 그거예요. 예, 펠렛은 버리시지 마세요. 진짜 네네네. 재앙이 닥칠 수 있어요. 네네네.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되고 이 변기에 버리는 모래의 종류가 대표적인 게 두부 모래죠. 두부 찌꺼기로 만드는데 왜 고양이들이 가끔 모래를 먹잖아요. 벤토나이트 먹는 건 진짜 즐거울 할 일인데 두부 모래는 그런 면에서는 안전하죠. 그러니까 뭐 천연 성분이고 이러고 대신 이제 뭉쳐지지 않아요. 잘 뭉쳐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는 단점이 있지만 사막화가 안 된다는 거 역시 그것도 장점이고요. 오히려 흡수형보다는 탈취 부분이나 흡수 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예. 거라서 요즘은 많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두부 모래도 그냥 제가 이거는 제 경험상으로는 두부 모래도 변기에 버릴 수 있다라고 써져 있긴 한데요. 막혀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예. 게 더 나아요. 또 하나는 그 여름에는 비추해요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두부 모래를 잘 관리 못하면 벌레가 생길 수 있어요. 상하거나. 이것도 성분이 음식이잖아요. 진짜 극단적인 경우는 물론 아이고. 잘 치워준다면 근데 그거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면 안 되죠. 예, 안 되죠.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이런 건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자주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부 모래를 쓰기 위해서는 아 뭐야 더러워. 모모 PD 벌써 벌레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일단 자주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자주 있어요. 자주. 싫어. 저는 모모 PD님 마음. 그 집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게 모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고양이를 입양하면 쓰던 모래를 받아오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오셔야 맞아. 그걸로 쓰면서 조금씩 바꿔야지. 아까 왜 후배분 고양이 키우신다고 했잖아요. 네. 난 펠렛을 쓰겠소라고 생각하고 펠렛을 사온들 걔 마음에 안 들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키아라가 아나는 이제 그거를 썼어요. 그 모래를 벤토나이트를. 그래서 근데 키아라는 저희는 펠렛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네. 온 집에서. 그러니까 얘가 모래 못 들어가고 그 부엌에 발 깔개에다가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펠렛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는데 네. 주문 도착하기 전에 적응을 했죠. 적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정말 너무 기특한 우리 키아라. 덕분에 그래도 어쨌든 위기를 넘겼는데 말씀하신 대로 얘가 아무리 뭐 벤토나이트를 원래 고양이가 더 확률적으로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사용했던 것들이 하여튼 처음에는 존중이 돼야지 집사가 덜 고생하는 거 맞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입양하실 때는 그 아이가 사용하던 모래를 좀 알아서 함께 가지고 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패드에 그냥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종이를 잘라서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는 패드에 싸는 거는 조금 비추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고양이는 그 모래를 깔아주실 때도 화장실 모래를 깔 때도 최소 5cm 이상 높이로 그러니까 3cm 이상은 돼야 돼요. 그 5cm 정도 높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폭신폭신한 모래를 밟고 그걸 막 긁어 모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패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싸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뭐 애들의 취향에 맞춰서 모래를 써주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게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 화장실 탈취제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 근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이거를 천연 탈취제들도 있고 이렇게 파우더 같은 게 있으니까 응고형 모래 같은 경우 냄새를 잘 못 잡아주는 애들이 드물게 있거든요. 사실 원래 응고형 모래가 냄새를 잘 잡아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거에 섞어가지고 주셔도 되고 펠렛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해주시는 베이킹 게 소다도 막 타보고 그랬어요. 작년 여름에. 근데 그냥 싼 걸로라도 자주 갈아주고. 베이킹 소다 회사에서 아예 그 고양이 모래가 나와요. 그래요? 아멘해머에서 고양이 모래가 나와요. 예. 근데 그거 좋아요? 저는 썼을 때 만족은 했었어요. 저는 사막화 때문에 바꾸긴 했는데. 네네. 사막화가 심해요. 그러니까 이 응고형 모래를 쓰실 때는 사막화가 너무 심하니까 그 사실 에버땡땡이 좋기는 한데 냄새가 또 강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비싸요. 너무 비싸요. 여러 아이들을 키우면서 쓰기에는 그러니까 섞으세요. 약간 그걸 같이 섞어서 쓰시면 섞고 그다음에 탈취제도 같이 섞으면 어느 정도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 여름에는 좀 한번 써. 나 순간 쌀, 밀, 분식, 혼식 권장하는 것도 작곡. 8대 2여야만 했어. 안 그러면 옛날에 경제 어려울 때 쌀밥만 먹지 말라고 이렇게 분식 장려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시락 검사하듯이 섞어야 돼요. 진짜 오늘 이야기들도 역시 그 스파르타식 집사들의 정말 좋은 수련의 장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3분 요약 들어갑니다. 네, 오늘 잘 싸냐옹 고양이들의 화장실 문제에 대한 3분 요약입니다. 첫 번째, 적절한 화장실을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체크 사항은 깨끗하고 질 좋은 모래를 쓰는 거. 그다음에 넓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이의 몸에 1.5배 이상 크기가 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평판형이냐, 돔형이냐, 아니면 원목 화장실이냐를 생각하셔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가능하다면 개체수, 그러니까 키우고 있는 아이의 숫자 플러스 1, n 플러스 1에 해당하는 화장실 개수를 구비하셔야 됩니다. 평판형과 돔형을 동시에 다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위치는 접근하기 쉬운 위치이지만 너무 개방되지 않은 조용한 분위기여야 되고 아까는 빼먹었는데 밥그릇과 물그릇과 가까우면 아이들이 쓰지 않아요. 우리가 화장실 옆에서 밥 먹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모래는 흡수형 모래, 응고형 모래, 변기에 버릴 수 있는 모래들이 있는데요. 흡수형 모래의 단점은 어쨌든 입자가 딱딱하고 아이들이 싫어할 수 있고 냄새가 좀 날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사막화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면 이걸로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펠렛 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종류에는 실리카겔과 펠렛 모래가 대표적입니다. 펠렛의 그 모래 포장지에 펠렛 모래가 맞다면 절대 변기에 버릴 수 있다라는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재앙을 예방하세요.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응고형 모래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모래인데 벤토나이트가 들어간 제품이 많고 물론 옥수수 가루 같은 걸로 만든 천연 성분도 있다고 해요. 이게 가격에 따라서
사막화도 심하고 탈취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비싼 것과 싼 것을 섞어서 써보는 것도 좋고 탈취제를 같이 쓰시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단점은 뭐 결막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막염이 심한 아이들은 흡수형 모래나 아니면 두부 모래 이런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변기에 버리는 모래라고 되어 있는 두부 모래 이거 역시 사실 많이 버리면 막힙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고요. 이거는 여름철에는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바로바로 치워주고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벌레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무 펠렛, 우드 펠렛을 사용하는 분들은 꼭 일반 화장실이 아니라 펠렛 전용 화장실을 사용하셔야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사막화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패드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패드를 사용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 아이들은 모래를 폭신폭신하게 밟고 그다음에 그걸 긁어 모으고 막 흐트러뜨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니까 그걸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있다. 안 됩니다. 사막화요. 사막화를 해결할 때는 꼭 물티슈가 필요해요. 물티슈 아니면 걸레 같은 거. 청소기로 먼저 하고 반드시 물티슈로 닦아주시는 게 좋으니까요. 인조잔디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인조잔디가 구비가 안 되는 분들은 앞에 매트 같은 거가 아니더라도 먼저 청소기로 한번 싹 하고 그다음에 물티슈로 하고 그걸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걸레 같은 걸로 먼저 닦고 나머지를 청소기로 밀 수 있으니까 옆에 아예 뽑아 쓰는 물티슈 뭐 이런 거 이렇게 두시면 좋습니다. 저 왜 웃었냐면은 저희 아나키아라는 특별히 사막화를 많이 일으키는 애가 아니에요. 원목도 쓰고 주변에 매트를 많이 까는데 정작 이 777 못한 엄마가 은고형 모래를 걷어내다가 온 집안을 사막화로 만드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많다는 걸 고백하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다이소에 사람용 국자같이 생긴 거가 있는데요. 다이소와 홈쇼핑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선생님들이 국자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되게 촘촘하게 생겨져 있는 이렇게 샤브샤브 같은 거 해먹을 때 건더기 건지는 국자가 있어요. 이게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들. 그러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 없어요. 동그란데 구멍만 뚫려. 예, 밑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뒤집개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셔서 사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볼 때 안 돼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사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다이소 관계자가 고마워서라도 올릴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이게 사실 다이소가 참 빈자들의 백화점이거든요. 되게 그렇죠. 좋아요. 저도 얼마 전에 득템한 거 있는데. 저도 아이들 황금 스쿱 이런 거 써주고 싶습니다. 금숟가락으로 떠주고 싶지만 얘들아 미안하다. 예, 여러분 잘 떠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스쿱이라고 해도 다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맞아요. 스쿱 이것저것 진짜 많이 써본 사람인데 막 이태리에서 온 스쿱 이런 것도 써본 적 있거든요. 대박. 근데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서 근데 그것도 다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각종 본의 아니게 PPL을 응용하게 되신 분들은 고마우시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 발견하시는 분들 이건가 보다 소롱누님이 말씀하신 게 이건가 봐요 하면은 인증샷 같은 것도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더 좋은 게 있으면 올려주세요. 맞아요. 페이스북 KITTIPEDIA 키티피디아 영어로 검색하시고 네이버에서는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키티피디아 인스타에서도 영어로 또 얼룩소롱 아나모모 사진도 보시고 또 유용한 빛 같은 거 저희가 보시는 게 훨씬 편한 것들은 사진 올리거든요.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기와 질문들 달게 받고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 함께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롱누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야옹 안녕.